임신해서 힘들다고 집안일도 못하겠다는 거야? 나 너 나이 때는 배 이만큼 불러도 쌀 한 포대 지고 다녔어. 윤지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만삭인 배가 싱크대에 닿아 팔을 뻗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감히 한숨조차 내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박영자의 눈초리는 매서웠고 윤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결혼 4년 차, 그리고 임신 9달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윤지는 결혼과 함께 시댁의 권유로 퇴사했고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내외가 독립할 형편이 안 된다며 같이 살자고 제안했지만 실상은 아들 부부의 월급을 관리하며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속셈이었죠. 여보, 나 좀 도와줄래? 윤지가 물 묻은 손으로 접시를 들다가 미끄러질 뻔하자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 민우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거 중요한 거 보는 중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놔두고 내가 알아서 해. 남자가 부엌 일을 어떻게 해? 너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선 뭘 배우고 온 거니?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접시를 꽉 쥐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은 이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시누이 미정이 TV를 크게 틀어놓고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 후에도 거의 매주 시댁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는데 매번 윤지가 차린 밥상을 즐기면서도 설거지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이 연예인 옷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도 저런 거 입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딸의 말에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미정이 사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사줄게. 그 말을 듣자 윤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다정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윤지가 임신 초기에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임신이 뭐 대수라고 그래라며 비웃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윤지는 불어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이야, 엄마가 너만큼은 이런 대우 받게 하지 않을게.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오늘도 마지막 접시를 닦아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설거지를 마친 윤지는 등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약점을 보이면 또 잔소리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 윤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시누이 미정의 흥분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부모님 앞에 서 있었고 남편 민우도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드디어 엄마 될 거라고?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 박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됐어? 입덧은 괜찮아? 아이고, 너무 기쁘다. 윤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늦게 생겼네. 요즘 애들은 애도 늦게 낳고 이라는 무덤덤한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한 달 좀 넘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확인하고 바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우리 미정이 첫 아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해야지. 시어머니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내가 미리 사둔 거야. 우리 미정이 좋은 소식 있을 때 주려고 했어. 미정이 쇼핑백을 열자 안에는 명품 브랜드의 고급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가방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내 취향 모를까? 임신했으니까 우리 딸 기운 내라고 엄마가 선물한 거야. 마음에 들어?
미정은 가방을 꺼내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예뻐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임신했을 때는 아무런 선물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임신했다고 집안일 게을리하면 안 되라는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윤지 너도 와서 축하해주지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윤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신우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미정아. 정말 기쁜 소식이네. 언니도 곧 출산하니까 같이 육아할 수 있겠다. 언니 애기랑 우리 애기랑 친남매처럼 지내겠네. 미정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윤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지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미정이 좋아하는 음식 좀 준비해 줄래? 미정이 입덧할까봐 걱정되는데 내가 뭐라도 해주면 좋잖아. 윤지는 자신의 만삭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쌌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할게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하면서 윤지는 신우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신우이의 임신을 축하하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 집에서도 이렇게 기뻐해 줄까? 칼로 당근을 썰면서 윤지는 1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말했던 그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윤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의 차가운 반응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야 임신했네.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늦은 것 같아도 뭐 그래도 다행이지. 시어머니는 마치 윤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특별한 음식 한 가지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를 차렸고 윤지에게는 여전히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느라 바빴고 남편 민호는 엄마가 그러시는 건 걱정해서 그래라며 위로 한마디로 상황을 끝냈습니다. 입덧이 심해져 하루 종일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던 그날들, 시어머니는 요새 젊은 애들은 너무 약해. 나 때는 입덧해도 일 다 했어라며 윤지의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출산 준비물을 사러 가겠다고 했을 때도 그런 거 사는데 돈 낭비하지 마. 미정이가 쓰던 옷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라고 말했던 시어머니. 미정이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무슨 아기 옷이 있다는 건지 윤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조심해. 칼끝이 손가락을 스치자 윤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피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마 칼로 다친 거야? 부엌으로 들어온 미정이 물었습니다. 언니 조심해야지. 내가 기분 좋은 날에 재수없게. 재수없다는 말에 윤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는 것보다 신우이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너희들 뭐해? 음식은 언제 준비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의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도 시어머니는 아이고, 일하다 다쳤네. 빨리 치우고 음식마저 준비해. 미정이 배고프다잖아라고만 말했습니다. 미정은 거실로 돌아가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가방 들고 인스타에 사진 올려도 돼요? 친구들이 진짜 부러워할 것 같아. 그럼 우리 딸 예쁘게 찍어. 엄마가 사준 선물인 거 꼭 태그해. 부엌에 홀로 남은 윤지는 상처난 손가락을 물로 씻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배는 무겁게 내려앉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도 윤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저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 희망조차 이제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의 임신 축하 자리라며 시어머니는 특별히 와인을 꺼내놓았습니다. 물론 임신한 미정과 윤지는 마실 수 없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즐겁게 건배를 했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드디어 엄마 될 거라니 정말 감격스럽네. 시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첫 손주가 생기다니 정말 기쁘구나. 윤지는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첫 손주라고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뭐란 말인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는 건강해서 입덧도 없을 거래요. 그리고 임신 중에도 적당한 운동은 해도 된대요. 우리 미정이가 원래 튼튼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챙겨줄게.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지는 입덧으로 3개월 내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라며 윤지의 고통을 무시했었죠. 언니는 입덧 심했어? 미정이 갑자기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응, 첫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 윤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지는 체질이 약해서 그래. 우리 집안 여자들은 원래 강한 체질이라 입덧 같은 거 별로 없어. 마치 윤지가 약한 체질이라 자신의 며느리로서 부적합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이거 어때? 미정이 명품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비싼 거라 특별한 날에만 들고 다닐 거야. 윤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네. 축하해. 언니도 이런 거 갖고 싶지? 근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미정이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미정아, 언니한테 그런 말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그 말투는 오히려 미정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사치품보다는 실용적인 걸 좋아할 거야. 마치 윤지에게는 고급 물건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윤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다음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언니, 그러고 보니 애기 방은 준비했어? 나는 벌써 인테리어 업체랑 상담했어.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예쁜 방에서 키울 거야. 윤지와 민호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아기를 위한 별도의 방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미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우리는 아직. 윤지가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지네는 우리랑 같이 살아서 공간이 좀 부족하지. 그래도 준석이 방을 조금 정리하면 되잖아. 그리고 언니, 요즘 임산부들은 산전 요가도 하고 태교 음악회도 간대. 언니는 하나도 안 했지? 첫 아이라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미정이 아는 체하며 충고했습니다. 윤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 형편은 내 상황과 달라. 뭐가 달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미정이 쏘아붙였습니다. 미정아. 윤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사실이잖아. 언니는 임신했다고 맨날 피곤하다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잖아.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래, 윤지야. 임신한 여자가 집에만 있으면 몸도 축나. 활동적으로 지내야지. 윤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매일 집안일하느라 쉴 틈도 없었어요. 무슨 집안일? 그깟 설거지랑 청소 좀 한다고?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몰라.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남편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윤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누이와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난 단지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임신한 이후로 집안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지. 미정이 말이 맞아. 어머니, 저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삭인데도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런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지.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시댁 어른들 다 모시고 농사일까지 했어. 윤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윤지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야, 그냥 넘어가자. 오늘은 미정이 경사스러운 날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 말에 윤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차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윤지야. 오늘은 미정이 날이니까 기분 좋게 지내자. 시아버지까지 말을 보태자 윤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윤지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만 들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시부모님과 미정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브렉스턴 힉스 수축이겠지. 윤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규칙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윤지는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리를 듣고 민호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파. 진통이 오는 것 같아. 윤지가 겨우 말했습니다. 뭐?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가방 준비해줘. 윤지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지가 진통이 온다네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하필 오늘 미정이 경사스러운 날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출산조차 방해가 되는 일로 여겨지다니. 여보, 병원에 가야 해. 윤지가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지금요? 하지만 제 아내가. 민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가 윤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급한 회의가 생겼어. 어머니, 윤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미정이 축하 파티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택시 탈게. 윤지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무도 윤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지는 혼자 힘겹게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통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동안 시댁에서는 미정의 임신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 윤지는 혼자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정작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질 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남편분은 안 오시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윤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곧 올 거예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냈던 문자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 강한 진통에 윤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위로해 주었지만 가족의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미정의 임신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요리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가득 차려놓고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미정은 새로 선물 받은 명품 가방을 멋지게 들고 사진을 찍으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우리 미정이 건강한 아기 낳아서 엄마 되는 날까지 온 가족이 응원할게. 시어머니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민우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형식적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병원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머니의 강한 압박과 회사 일에 대한 압박감 사이에서 그는 결국 시댁 파티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들, 윤지는 괜찮대? 병원에 데려다 줬니?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예정일도 아닌데 갑자기 진통이 온다고 해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갔어요. 윤지가 좀 예민한 편이라. 마치 윤지가 과장해서 구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민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호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곧 갈 거예요. 지금은 미정이 축하해야 하니까. 민호가 어물쩍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지도 곧 나을 테니 걱정 말고 오늘은 미정이 축하해주자. 시어머니가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민호의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연락이었지만 그는 차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윤지는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힘주세요. 이제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가 외쳤습니다. 윤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그녀 곁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윤지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윤지의 가슴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윤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는 기대에 찬 눈으로 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이 아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산모분, 가족분들께 연락드려 보셨어요? 아직 안 오시나 봐요? 윤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 쉬세요. 아기는 잠시 신생아실로 데려갈게요. 윤지는 아기를 내어주고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출산 후에 고통과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결국 민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갈게. 아기 낳았다면서? 축하해. 미안해.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윤지는 남편의 거짓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댁에서 파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있는 다른 산모의 남편이 우연히 그 파티 장면을 SNS에서 보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됐어. 그냥 오지 마. 윤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당장 갈게.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친정어머니가 병실로 달려와 윤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혼자였어. 아무도 없었어.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잖아. 친정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어딨니? 할머니가 얼른 보고 싶구나. 신생아실에 있어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윤지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윤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로? 아니,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어쩐 일로 이제 오는 거니?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누이 파티에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거짓말하지 마. 윤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미정이 임신 축하 파티에 있었던 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윤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정말 널 필요로 할 때 넌 없었어. 그게 중요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윤지에게 다가갔지만 윤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줬으면 좋겠어. 나 좀 쉬고 싶어. 민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윤지야, 너 정말 괜찮니?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시댁에서 늘 차별받고 남편은 늘 어머니 편만 들고 오늘 같은 일은 정말 참을 수 없어.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엄마가 다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윤지야, 이건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니까 걱정되어서 며칠 전부터 근처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어. 혹시나 내가 필요로 할까봐. 그 말에 윤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이런 것이구나. 시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이 윤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유 시간이에요. 친정어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예쁘다. 쏙 빼닮았네. 윤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을 품에 안으니 모든 고통이 잊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은 차별과 무시를 절대로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윤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들 뒤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아기 낳았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초에 날짜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구나. 윤지는 말없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윤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장모님도 오셨네요. 네, 제 딸이 혼자 출산하는데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친정어머니의 말에는 날카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손주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손주 좀 보자. 어디 누구 닮았나? 하지만 윤지는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불안해하니까 좀 이따 봐주세요.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시어머니가 손주 보는데 왜 그렇게 구는 거야? 윤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임신했다고 온 가족이 축하해주는 동안 나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누구도 내 옆에 없었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민호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니, 윤지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명품 가방을 선물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는 축하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집안일을 더 시키셨죠. 그건 내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맞아요. 전 며느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윤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여보, 나 이제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 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셋이서 따로 살 거야.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내 월급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할 수 있어. 지금처럼 시댁의 생활비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윤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희 부부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니, 저는 언제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적이 없었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처럼 여기셨어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 하시는데. 미정아, 내 임신 축하 파티를 준비하느라 내가 진통으로 쓰러져 가는데도 택시 태워보낸 분이 누군지 기억해. 윤지의 말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윤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다 도와줄게. 우선 산후조리부터 잘하자. 민호는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항상 우유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윤지 말이 맞아요. 저희는 이제 독립할 거예요. 제가 아내와 아이를 지켜야 할 남편이자 아빠니까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준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명절에는 찾아오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 가족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차별 없이요.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지는 아기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가.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며칠 후 윤지는 아기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찾아오기로 했고 산후조리가 끝나면 새로운 집을 구해 새 가족이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지는 이제 더 이상 시댁의 차별과 무시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윤지와 민호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고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윤지가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이후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미정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윤지는 축하 선물로 작은 아기 옷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지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때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